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이제 저희들이 상고를 하게 되면 아마 집행정지도 인용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2 사업은 그 3심에서 진행이 되더라도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행정지 이용돼서 사업 진행 안 된다고 하셨는데 1심 판결 나고 나서도 30% 비율 조정하셨잖아요, 대전시에서. 예, 그래서 일단 2-1 그 대법에서도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지만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는 30%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것이 2심 판결문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법무부의 어떤 지휘와 또 대법의 어떤 그 판례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상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선고를 하는 걸 여쭙는 게 아니고 네. 그 1심이 났을 때 2-2 예. 그때도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었는데 네. 대전시에서 60%가 넘는 생산녹지 비율을 네. 그 기간에 네. 집행정지하지 않고 30%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재 집행정지된 부분은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구역 지정 내지는 그 절차가 진행됐던 부분이고 집행정지라는 부분은 도시개발법에서 진행된 것을 정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정해졌던 효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꾼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변론 과정에서 하자치유라든지 어떤 선행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조치를 지난 11월 달에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정지가 집행이 정지가 됐었는데 대전시가 네. 행정을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도시개발법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그냥 계속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 또 뭐 다른 법 적용해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절차는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법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 대법원 판결문을 공유를 좀 해주시죠. 판결문 말입니까?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대전시가 설명하는 내용만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 2-1 대법원 판결이요. 그 부분은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그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30% 비율에 대해서 전혀 사자행정이라고 표현을 안 했나요? 당연 무효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 30% 비율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1심에서도 30% 비율이 잘못됐다고 나왔었고 2심에서도 30% 비율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1심과 2심의 그 재판부의 어떤 그 판단이 각각 다 달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1심과 2심이 달랐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최종으로 받아본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해지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그 대법원 판결까지가 지금 그 기간을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판결이 계속 길어지면 사업이 계속 늘어질 텐데 지연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그냥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대법이 가게 되면 통상 이제 4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이제 또 기간에 따라 변수는 있는 상태고요.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시행자는 지금 보조 참가자인으로서 저희 소송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참가자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경과해서 판례를 바꾸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부동산 영향이라든지 이런 여건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또 다시 취소를 내고 그 절차를 이행할지 그거는 이제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좀 의견이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경철 관련해서요.
2-1지구 그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하나가 지금 대전시에서도 도시개발사업과 학교용지는 같이 확보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이 사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2-1 지구 개발할 때 2-1 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사업 지구 내에서 도시개발과 학교용지를 같이 가지 않고 2-2 지구로 뺐단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더한 2단계 지구단위 계획사항에서는 그쪽 그 문제가 됐던 2-1과 2-2 구역 내의 학교는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2013년도 7월에 저쪽 지금 자동차 매매상가 그 당시에는 연구화학 있는 쪽으로 그 학교 용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그쪽은 학교의 어떤 그 주변적인 통합권이라든지 학교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학교 위치를 정한 것이 현재의 도경초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 입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협의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저희는 시에서는 그대로 또한 2단계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 위치를 시설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 2-1 지구 학교 문제가 이렇게 2-3 학교 문제 하면서 그때 정기현 시의원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공문 수고 받았던 거 보면은 2-1 지구 내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달라고 교육청에서 계속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최종의 교육청의 의견은 현재 학교 위치가 결정된 위치였습니다. 교육청이 요청을 했는데 대전시가 안 받아들이고 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문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다 저기다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청의 최종의 의견은 현재 결정된 그 학교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고시를 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건 교육청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기현 시의원이 공개한 네. 공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의견은 어땠는지 정기현장님은 그 부분보다는 학교용지를 확보 없이 대전시에서 그 협의 교육청 의견을 안 받아준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협의는 당시에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대전시에서 와서 기관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계속 이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러한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좀 미리미리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강론화시키고 공식화시키자는 취지로 협의에 출범했고 협의회에서 이런 게 논의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 내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고맙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